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나르미 TMS에서 매입 접수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접수하는 화면은 정산관리 탭에서 매입 접수, 인수증 접수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화면을 여시면 되고요. 자,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널로 데이터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엔 날짜, 정산 구분이나 거래처, 비용, 처리 상태, 비용, 또 마감을 했나 안 했나, 그리고 배차 담당자, 그리고 여러 가지 검색 항목들, 화물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검색 기능이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실제 데이터 목록, 이것을 보시면 매입, 지급할 수수료, 이런 식으로 지급할 내용들이 나타나는 그런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아래에 뭔가 많은 내용이 나타나지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관련된 화물의 배차 정보가 나타나고 어떠한 화물인지 확인되시고요. 또 이 2468을 만약 클릭했으면 이 2468 차주의 사업자 정보, 그리고 돈을 줘야 되니까 송금 계좌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접수 처리라고 해서요. 이 선택한 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인수증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접수 처리하는 매입 접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마감하는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하면 살아나는 체크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체크한 건에 대해서 마감을 한다. 그리고 몇 개를 선택해서 얼마의 매입과 부가세 합계 금액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통계도 있고요. 계좌 정보, 이 기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여기 나타나는 거 외에도 추가적인 계좌가 있다. 그럼 계좌 정보를 이렇게 등록해 놓으실 수 있고, 관리 정보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이 더 많이 있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 1357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선택 거래처 거래 내용만 이렇게 조회하시면 이 위에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차량과의 거래 내용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전체 선택 해제 선택해 보겠습니다. 문자를 전송할까요?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전화번호 나타나고요. 내용은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저장하면 지금 화면의 내용을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것, 목록의 내용을 인쇄하기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매입 접수 내역이라고 해서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 차량이 이러한 사업자를 가지고 어떤 상하차, 배차일자, 그리고 금액, 흥금할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내가 접수하고 이 화면의 내역을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는 인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출납 확인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출납 확인증도 출력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화물에 대해서 접수를 했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급 금액을 지불한다, 이렇게 출납 확인증을 뽑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업무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1357 차량에 대한 거래 내용 검색하는 것은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거래처 거래 내용만 조회하는 것으로 검색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것은 검색이죠. 그럼 이번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선택한 화물에 대해서 배차 정보가 나타나고 이 내용을 내가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배차 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차 내용이 나타나죠. 이렇게 자세한 업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접수를 한번 해보죠. 제가 초기화해서 전체 내역이 나오게 하고요. 여기서 정렬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상차지나 하차지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 차량 번호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는 이 0005라는 차량을 한번 검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찾기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용차예요. 어쩌다가 한번 제 배차를 받고 인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클릭하면 이 건에 이렇게 배차 정보 운송일자 나오고, 배차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배차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 실제 접수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이 기사가 이렇게 거래처 정보를 클릭해 봤을 때
그냥 배차를 위해서 용차라 간단하게만 등록했기 때문에 뭐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차량 구분 정도, 차량 번호 이 정도밖에 정보가 없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란인 건데요. 이 매입 접수를 하려면 실제 기사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정보들을 해 두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입력하는데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뭐 일반 가세이고 상호는 뭐 개별 화물 이렇게 입력해서 여기 차주 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만, 이제 저는 오늘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화물나름이 TMS에서 조금 더 차주의 정보를 편리하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차량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79가 0005인데 나는 차량 관리 정보에 등록한 정보가 없는데 뭔가가 나타나죠. 이것은 기사님들의 그 차량 번호를 가지고 나머지 정보들을 저희 전체 시스템에 혹시 등록해 놓은 다른 업체라도 등록해 놓은 경우가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한 정보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보와 은행 정보 가져오겠냐 물어보면 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용들이 다 자동으로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도 가져왔네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도 다 가져오고 이렇게 됐을 때 건별로 송금을 해야 되고 차주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해 볼까요? 변경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를 했더니 지금 이 내용들이 등록됐습니다. 한번 거래처 정보 볼까요? 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은행 정보와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는 공유된 차량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훨씬 입력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업체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쓰는 다른 업체에서도 등록하지 않은 정보라면 실제로는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정보 입력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접수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우편물이 왔어요. 매입 세금 계산서가 오늘 들어왔네요. 그리고 인수증도 같이 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일반 과세가 아니라 간이 과세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세금 계산서로 받기 어려운 경우는 이 간이 과세를 선택하고 매입 세금 계산서 접수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저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8일에 운송한 건데요. 오늘 들어왔네요. 이렇게 금일 버튼 눌러주시면 접수 일자가 오늘 날짜로 자동 세팅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인수증 늦게 옴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매입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앞에 체크하고요. 그리고 해야 되겠네요. 인수증 늦게 옴 하고 제가 매입 접수 버튼 정보가 처리됐습니다. 나타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상태가 접수 상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접수 메모도 입력이 됐습니다. 접수한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해서 인수증 접수를 했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는 인수증 번호 해서 이렇게 뭔가가 흐린 글씨로 나타나죠. 이거는 인수증이 들어와서 인수증을 처리한 순서대로 일련 번호가 매겨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면 인수증이 들어온 순서를 좀 더 편리하게 배차한 순서나 날짜 순서대로 인수증이 도착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를 취소하시려면 앞에 체크하시고 접수 취소 버튼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접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감입니다. 화물나름 TMS의 좀 특징적인 거라면 마감을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입출금이나 정산 관리가 가능해지고 세금 계산서 발행 등도 가능해집니다. 이 마감이라는 것은 여러 건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0005 기사의 경우에는 단 한 건만 운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건을 마감하게 되지만 아까 1357 차량처럼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체크해서 한꺼번에 마감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때 마감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한 장에 몇 건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우리 쪽의 회사 법인이고요. 매입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로 이 매입 실적을 잡느냐, 필요한 적요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마감일자입니다. 마감일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님 28일자로 운송하고 28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보냈네요. 그런데 인수증은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15일 후에 보내줄 겁니다. 1월 30일이 되겠죠. 월 말 이렇게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 일괄 마감 버튼 누르면 되시고요. 수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네 했더니 여기 보시면 마감 상태가 이제 마감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마감을 완료하신 후에는 매입 세금 계산서 정보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필요하신 업체는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선택했고요. 여기 보시면 매입 계산서 입력이라는 버튼이 살아났지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클릭하시면 매입 세금 계산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우리 회사로 이렇게 청구를 했다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매입 세금 계산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계산서 번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다 되었으면 이 건에 대하여 이렇게 매입 접수 내역을 출력하여서 결제를 받으시고 내부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매입 접수 관리 화면에서 실제로 매입 접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각 항목들과 버튼들의 기능은 어떠한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